제가 여러분 그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와 공소 취소는 조금 그러니까 결과적인 목표는 같은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행태나 양태, 그러니까 이 행위 태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를 어떻게 형태로 하는지 그것이 달라요. 왜냐하면 공소 취소를 하는 거는 기소가 돼서 했던 진행된 사건을 재판 중간에 공소를 취소하라고 하는 거죠. 방어의 이야기인 거예요. 방어의 내용이다. 방어의 내용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끝나고 나서 되게 이제 그러니까 후환이 두려워서 공소 취소를 노리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뭐 하시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단순히 소극적인 거죠. 이건 적극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는 그동안 검찰 어떤 표적 수사, 이런 허위 과장, 뭐 과대 수사, 뭐 이런 거에 대한 피해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받았던 피해에 대해서 그냥 회복을 하고 싶어. 아니면 이제 회복을 하고 싶다. 아니면 이것을 바로잡고 싶다. 아니면 이것을 그냥 멈추고 나는 국정 운영에 집중하고 싶어. 이렇게 됐으면은 저는 공소 취소도 사실 굉장히 부적절하죠. 굉장히 제가 그때도 공치모 왜 이런 정신 나간 거 하냐. 이렇게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죠, 작년에. 근데 그렇게 됐는데 굉장히 이상한 게 있죠. 굉장히 이상한 게 어떤 거냐. 친윤 범죄 검사들. 그러니까 지금 뭐 송광 검사장이라든지 뭐 노만석이라든지 지금까지 인사가 됐던 지금 검사장들, 친윤 범죄 검사라고 했던 특정인들. 친윤 검사라서 제가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친윤 범죄 검사라고 했던 거는 그 사건 과정에서 조작을 하고 굉장히 이제 그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사건 조작하고 허위 수사하고 뭐 이렇게 하고 허위 기소하고 이 짓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짓을 했던 문재인 시기의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의 검사들을 갖다가 그 중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검찰편은 어느 걸 눌러봐도 꽤 재밌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 검찰 인사 처음에 발표했을 7월부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이제 시작됐던 그 수사는 친윤 범죄 검사들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문재인과 문재인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 친윤 범죄 검사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재명을 향했던 대선 후보 이재명을 향했던 친윤 범죄 검사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인사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재명을 표적 삼았던 친윤 범죄 검사들, 뭐 강백 씨나 이런 사람들 다 좌천이 됐죠. 아니면 옷을 벗거나. 근데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어떤 정부의 이 주요 인사들에 대한 허위 조작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영전을 했어요. 검사장이 되고 법무차관이 되고 검찰국장이 되고 지금 그런 사람들 또 검사장 보내놨고.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도 굉장히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사람들을 갖고 검찰 개혁 감히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은 그 배치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검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우습게 보죠. 지금 검사들이 이재명 정부랑 정성호가 저렇게까지 완전 서킹을 하는데 그냥 되게 개무시하잖아요. 개무시하잖아요. 근데 범죄자 취급을 하고. 근데 지금 검사장이나 이런 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친윤 범죄 검사 중에서 좀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일 잘 알잖아요. 고발사주 사건 때문에. 그때 이제 연결됐던 게 다 뭐 권순정부터 전부 다. 그때 엘리트 검사들이 다 친윤에서 한동훈이랑 섞여서 제일 잘 나갔던 검사들이에요. 뭐 이옥현 이런 사람들.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너무너무 싫죠. 너무너무 싫은데 그래도 윤석열 따라다니는 검사들은 검사 안에서 제일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친윤 범죄 검사들 중에 지금 자리 받아간 영전한 사람들은 거기서 B급이에요. 그러니까 따까리는 따까리인데 거기서 메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 그랬던 사람들. 약간은 밥 먹을 때 저 뒤쪽에 앉거나 같이 이렇게 막 검사장들이나 이렇게 밥 먹을 때 같은 테이블을 못 앉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밑에 시다하다가 앉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인사들을 해가지고 검사 인사를 해서 그랬냐고 제가 난리를 불었어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저를 주목하지 않으셨을 때. 근데 이제 아무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검사장으로 앉혀놓고 지금 검찰을 세팅을 해놓은 거잖아요. 지금 뭐 이희동부터 시작해서 다 무혐의 줬죠. 저 사람들은 어떤 도구가 될까요?
도구로서 전부 다 이제 그 행정직 공무원 자기 안 따라오면 다 잘라버리면 그만이다. 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과정 안에서의 맥락이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한데 제가 아니 그렇다면 자기의 어떤 후환이 두렵다. 후환이 두렵다고 해서 이제 공소취소 모임을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이거는 사실 여러분 공소취소를 압박을 하면 그 검사를 어떻게 하든 간에 사실 그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게 부적절하다. 스스로 그거는 알아서 잡아뜨리거나 무죄 다투는 걸로 이제 사실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그렇게 대응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얼마나 열받는 상황들이 많겠습니까? 그래도 그건 제가 구제를 해달라. 뭘 해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여러분한테 우는 소리 안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근데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쭉 들었을 때 저렇게 보안수사권을 노리는 것, 정성호가 저렇게까지 온 언론, 그리고 검찰뿐만 아니라 법무부, 그리고 검찰개혁 그 TF라고 하면서 총리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보안수사권, 수사권 타령을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적극적 의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사실 그 생각은 늘 하긴 했었는데 오늘 얘기를 하기로 마음먹었죠. 오늘.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어떤 거냐면 제가 그러니까 이 수사권이 도구로 꼭 필요한 순간이 있겠구나. 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거를 놓고 싶지 않는 정도 넘어서 이거를 손에서 자기 도구로 쓰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낙인을 찍어서 반드시 없애야 되는구나. 그 의지가 이번에 느껴졌어요. 시민과 밀접하니까 시민 불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민들이 불편 같은 소리를, 이런 가스라이팅인 거죠, 가스라이팅. 네, 가스라이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도 저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러면 그 얘기를 본인이 수사 당할 때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판도 멈춰져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저렇게 하면은 저는 굉장히 저게 도구로서 되게 지금 필요한 목적이 있겠구나라고 밖에 안 보였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소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면 수사권은 없애고 싶죠,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나도 한데 어쨌든 여러 이제 그 중수청부터 시작해서 검찰청, 국수본 어쨌든 수사기관을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만들어놨고 공소청법도 잘 만들어놨고 어쨌든 국민들의 염원이 검찰 개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안수사권이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번에 관봉권 띠지도 특검 해갖고 다 무혐의 줬잖아요. 정성호 장관은 그걸 대통령이 지시를 해가지고 상설 특검하라고 해가지고 그게 다 무혐의 처분이 났으면 징계도 못하고 그럼 거기다가 먼저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답 하나도 안 하고 수사권 이런 소리를 하고 정권 정치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그 의도가 굉장히 사실 되게 불온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영 파괴도 상관없다고 판단하는구나. 이게 굉장히 아예 새 질서를 만들고 싶어 하네.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로서 도구로서 수사권이 필요한 지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근데 그게 공포심이 드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내란 세력이나 한동훈이나 오세훈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의 악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그 도구처럼 쥐어져 있는 그 수사권이 어디로 향할지는 되게 걱정되는 지점을 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장정진 어제 제가 쫓아냈었는데 또 들어왔어요. 팬인가 보네. 자꾸 보이고. 장정진? 네, 일단 차단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진영의 파괴를 발생을 시키는 것까지 서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어떤 느낌, 그러니까 제가 오늘 되게 일찍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샤워하고 모욕을 퍽 하면서 순간 어땠냐면 일리아드의 어떤 한 장면처럼 오디세이아의 한 장면처럼 마치 이제 환영이 보인 것처럼 미래가 확 보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 비극이
오겠구나. 비극이 오겠구나. 아, 비극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두 번째는, 아, 이게 여러분, 제가 어떤 걱정을 하냐면, 저번에 정권 재창출이 반드시 목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지금 이 다음은 정동영 그 대선 후보 때보다 더 처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선 후보, 왜냐면 지금 다 파괴를 시키는 거잖아요, 다. 추미애도 한준호 앞장세워서 욕을 해. 그 다음에 유시민도 그 무슨 이상한 뭐 패널들 앞장세워서 모욕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모욕을 하고, 무슨 유폐시키듯이 아예 그냥 그렇게 하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낙인을 찍고, 뭐 이런 거죠. 그 김대중 선생 타령하고. 아무튼, 그런 이제 저는 이제 일련의 과정들. 근데 이게, 윤석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뼈가 아프다 정도였으면 저는 그냥, 개인적 사감 때문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노무현, 저 어떤 재단과 유시민과 저 본진을 흩어버리고, 쪼개버리고, 갈등 만들어서 이제 다 이렇게 쪼개버리는 저런 것들을 딱 보니까, 이게 문재인이 사감이면은 노무현까지 사감일 리가 없잖아요. 뭐 자기가 전투형 노무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어떤 이재명이라는 혹은 이재명 세력이라는 이런 게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또 이제 전투형 노무현이니까 얼마나 더 잘하겠어 하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는데, 지금 저기까지 이제 그 파괴를 해도 된다라는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감이 확 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어떤 비극이냐면, 저는 저는 이 정치를 많은 뭐 평론가들이다 뭐다 하는 사람들 오늘 나온 뉴스 이렇게 하나하나 막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길게 봐야 된다. 오늘은 되게 하루가 긴 것 같지만 역사 안에서 굉장히 찰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누적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 9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어떤 과정 안에서 그 노무현의 죽음이 없었다면 이 진보 진영이 되살아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늘 했어요, 그 생각은. 노무현의 죽음으로 다시 재건이 된 진보 진영이에요. 민주 진보 진영이에요. 그러니까는 저쪽은, 저 보수당이나 저쪽은 그 죽음을 가장 폄하를 해야 되고, 가장 모욕을 줘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망가져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노무현의 산화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10년을 연결 짓고 억울해하고,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무엇이 노무현 정신인가 이런 거 다 되새기고 그게 앞장서서 뭐 유시민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문재인 같은 사람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그거를 끌고 온 힘 때문에 사실 재건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진영을 다 파괴하는 것들 만약에 허용을 했고 방조를 했다면 이 다음에 누가 남아있나? 없어요. 다 망쳐놨어요. 조국도 모욕을 했고, 그러니까 다들 국민들한테 다 하나씩 썩 존경심이 들지 않게 다 그렇게 이제 망쳐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우리 어떤 사랑하고 애틋한 정치인들 있죠. 근데 전 국민이 봤을 때 전부 다 흠집 내고 기스 내고 이런 거. 심지어는 갈등의 주체로 남긴 거, 이번에 뭐 평택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유이재명이 저 역사를 부정하고 모욕을 한 거. 그리고 코어 지지층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까지 모욕해서 등 돌리게 한 거. 이게 자기들은 새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4050이 막 노무현이나 유시민이나 김어준의 맹종하는 저거를 깨부셔야 돼. 그래 우리가 다이 먹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다음은 없어요. 그 다음은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비극이 오겠다. 너무 큰 비극이 오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서 누가 살아날지 몰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노회찬, 뭐 박원순, 뭐 이게 뭐 누군가는 다 모욕적인 죽음으로 만들어놨긴 하지만 어쨌든 이 범진보 진영 안에서의 뭐 중요한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이제 산화됐고 망가지고, 뭐 수사나 이런 걸로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누군 죽고 누군 아예 막 그렇게 이제 만들었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졌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다음은 없다. 그러면은 이 진보 진영 파괴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비극이 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제 뭉쳐질 힘이 없죠.
뭉쳐질 힘이 없어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죽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에 이렇게 막 극우 뭐 이렇게 뭐 코어 지지층 이 마음들을 굉장히 등 돌리게 하는 그런 게 했기 때문에 이게 막 다시 그 노무현의 죽음처럼 그렇게 막 결집되는 그 애틋함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범진보가 이재명 다음의 어떤 그 진영이 파괴됐을 때 단순히 그냥 저 내란 세력이 집권을 하는 걸 넘어가지고 이제 그리고 내란 세력은 탄핵을 해도 5년 만에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내란을 저질러도 5년 만에 정권을 잡는 그런 역사적 허용이 됐어요. 누구에 의해서? 이쪽 진영의 집권 세력에 의해서. 당내에서 집권 세력에 의해서. 그 당내의 집권 세력의 파괴적 행위에 의해서. 오늘 그 생각이 드니까는 이게 쉬운 싸움이 아니구나.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당권 싸움이 아니라 당대표 뭐 이런 싸움의 느껴짐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굉장히 제가 생각이 많았죠. 오늘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들더라니까요. 이거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떡하면 좋냐. 이게 지금 사람이 없구나. 사람이 없구나. 이제 범진보에서 누가 나타난들 다음 시대 정신이라 이런 거 앞장세워서 모두가 사랑해서 지지해가지고 강력한 또 역사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이제 김인성? 제가 족빠 같나요? 난 조성은이라서 족빠란 단어에 전혀 그게 없는데, 저는 굳이 누구 빠냐 따지면 축빠라고 했죠. 어디 갔냐? 김인성? 어디 갔냐? 안 보이네요. 좀 이따 찾으면.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A가 강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압도적으로 A가 많아요라고 했지만 이 4050의 지지를 거두고서라도 이 진영의 뿌리를 흔들어서 새 질서 내지는 진영의 파괴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것만 남겨놓겠다라는 그 악의, 그 노골적인 악의가 저는 오늘 굉장히 깊게 느껴졌어요. 깊게 느껴졌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누가 다음에 희생이 될까? 누가 다음에 희생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생각을 했냐? 이번에 그 전당대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결심을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고민을 같이 끌고 가면서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서 이러기에는 너무 위험한 지경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청래 대표가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 정청래 대표가 혹여라도 지게 되면 이거는 분당을 넘는 정도의 파괴가 될 거고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레임덕 정도가 아니라 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정청래가 되면 레임덕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모두 유이재명이 만들었다. 그게 다 유이재명이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무겁게 결심을 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왜냐면 지금 이 진영 안에서의 지금 당면한 이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좀 넘고 이게 그 세력한테서 범진보 진영이 더 이상 파괴되거나 이런 시도를 막는 각오로 이번에 사실 당대표에 나서야 돼요. 그 정도 각오가 섰을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나섰을 때 어느 정도로 이제 절박하게 그 집결이 돼서 그거에 힘을 실어줄까? 만약에 그렇게 힘이 실어지면은 그것도 참 비극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상태가 발생을 하지 않았어야 돼요. 어디 진보를 파괴시키려고 저 짓을 하나. 제가 그래서 참 큰일 났다 얘기를 했었던 것도 이런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오염시켜서 범진보 진영의 일부 뭐 20, 30% 저는 20, 30%라고 봐요.
그 유이재명이라고 오염시켜서 막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이랬다는 사람들이 절반도 아니고 20, 30%들이 훈련 받아가지고 도배를 해놔서 그렇지, 과대처럼 보여서 그렇지,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쪼개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고 이제 재단에서 유시민을 모욕하고 분리시키고 뭐 이렇게 됐고, 아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어떤 트리거가 될 거예요. 여기 안에서 어떤 거. 그리고 저는 그 수사권도 여론몰이를 그렇게 하더니만은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금씩 높아지는 거. 그게 뭐 정성으로 작정을 하고 검찰이 이재명 정부에서 작정하고 돌리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안들이 큰일 났다. 저는 5년 동안 왜 싸웠을까요? 그리고 이거 일화는 예전에 이제 우리 막 150명 맨날 보셨던 이제 멤버들은 이제 한두 번 들었던 얘기지만, 제가 저는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지난 대선, 그러니까 이번 대선 말고 그 지난 대선 때의 과정이나 이런 걸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빨리 당대표로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저런 글을 썼지만, 굉장히 이제 내적으로는 굉장히 실망한 게 많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그 최강욱 의원과 제가 그 내란이 12월 3일인데, 그 11월 말에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내란하기 한 열흘 전이었던 것 같아요. 열흘 전이었는데, 그때 그 최강욱 의원이랑 전혁수 기자랑 같이 이제 밥을 먹었던 거죠. 정말 이제 우리도 막 평소 때 자주 본 게 아니라 서로 이제 그 윤석열 하에 막 우리가 자주 보면은 막 마치 이제 이 사건을 또 짜고 막 이렇게 했을 까 서로 다 거리를 두고 하다가, 그때 이제 더 늦기 전에 이제 또 해 넘기 전에 이제 그 밥이랑 먹자 이렇게 해서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나가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강욱 의원님한테. 최강욱 의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완전 이렇게 눈 이렇게 내셔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시고 했는데, 제가 또 그때도 할 소리 다 했죠. 그럼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존경받지 못할 거다. 저는 존경을 하지 않을 거다. 제 성정상. 저는 훌륭하고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제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최강욱 의원이 되게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이제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당시의 대통령도 이렇게 굉장히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다 존경을 했고, 근데 지금 그러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기 사건 말고는 관심이 없지 않느냐. 어떤 검찰이 하고 있는지도, 어떤 검찰 개혁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12월 3일 날 윤석열 이대기가 계엄을 터뜨린 거예요, 계엄을. 계엄을 터뜨리면서 이재명 라이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담을 넘더라고요. 담을 이렇게 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러면서 이렇게 딱 보면서, 이게 참 운명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그런 이제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보이는 거는, 제가 그래도 이제 그 대선 경선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보였던 많은 이제 개선된 모습,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뭐 내란 세력한테 안 그거 하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제가 그래도 이렇게 국가적 위기에는 저렇게 했구나.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단합해가지고 정말 내란 세력을 잘 극복을 해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내 판단이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이 굉장히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대표가 한 단계 더 이제 극복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검사 인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두 번째 장관 인사를 이혼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검찰개혁 TF를 그렇게 만들고, 막 그 뭐 조용관 개혁 타령을 하고, 조상우 막 유튜브 내보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고는 김용남까지 하고, 기자회견 옹호하고, 지금 X글 쓰고. 제가 그런 이제 과정 안에서 그 이재명이란 사람들은 무슨 굉장히 착착착착 계획대로 이제 문재인을 망가뜨릴 만큼 망가졌어. 조국도 망가뜨렸어. 이제 노무현이 타겟인 거지. 근데 저는 이 오늘 과정을 다 보면서 그냥 이게
그전에는 하나 에피소드대로 이렇게 봤다고 하면, 오늘 그 해촉을 공지를 하면서 이렇게 탁 펼쳐지는 이제 가까운 미래부터 이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확 오더라고요.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걱정이 됐고, 걱정이 됐어요.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유이재명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죽일 겁니다. 그거는 너무 공포스러운 얘기, 그러니까 어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송가요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어떤 맹목적인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줘서 여기까지 이 권력까지 차지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결국 만약에 가장 비극적인 상황을 발생시키면 이 모든 거는 그 사람들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난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사진을 이렇게 봤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역사에서 이제 지우려고 할까? 그게 너무 우습죠. 어떤 사람들 이런 분들도 있다만요. 너 국힘 출신이 네가 민주당 당원도 어쩌냐. 아 진짜 제 평생 당 생활 중에서 제가 거기 3개월 동안 갔다가 또 빨갱이 새끼 들어갔다고. 제가 이거는 약간 좀 너무 무거우니까 약간 웃기라고. 제가 거기서 이게 언제 썼냐? 2019년 2월 6일에 썼잖아요. 이게 제 페북 글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극우들이 거기 가서 이거를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빨갱이 새끼가 들어왔다고 그걸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고성국 TV 나갔고 문재인 짱 존경하냐 안 하냐 이렇게 사전 검증을 당했어요. 이렇게 짱 존경 이런 거 얘기해. 내가 잡건 모르고 내 이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근데 이것도 김진태 나누일 봐도 개새끼다. 지만원보다 더 나쁘다. 이게 2019년 2월 9일이었던 거죠. 나도 개새끼들 불 붙여면 평화를 말인 이렇게 이제 썼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거를 그들이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갔더니만은 이제 빨개 새끼 들어왔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들에게 빨개 새끼라고 얘기를 들은 거는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코? 아유 정말 저런 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이십니까? 여기는 굴복이 안 된다니까요. 여기는 굴복이, 여러분 여기 오시는 그 리박스쿨 구구들은 여기는 그게 안 돼요. 전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코코 어디 있어요? 코코. 코코가 안 보여.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와도 안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와서 우리 화해하자 이렇게 해도 제가 뭐는 안 된다라고 그게 이제 바뀌기 전까지는 나는 그거 하지 않아. 말 안 듣는다니까. 네, 그래서 이제 채팅 조건을 상향시키면 될 텐데 근데 이제 우리 방이 이제 막 1000명 단위가 이제 막 넘어가지고 약간은 아직은 좀 방목을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되게 이제 장황할 수 있으면 장황하지만 제가 오늘 느꼈던 어떤 과정이나 모습들은 굉장히 가까이 있던 느낌이었어요. 되게 멀지 않은 비극 같았어요. 그래서 참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참 큰일 났다. 민주당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권 뺏기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주로 했었는데 진영이 파괴되면 다시 추스러서 재집권을 노릴 수 있을까까지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